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에 대해서 3시간 강의를 하게 된 이승재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흔히들 얘기를 하는 부가세, 즉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자주 접하는 세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3교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이해와 사업자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격 증빙 수치와 매입 공제 실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 어떻게 신고를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어, 절세를 할 수 있게 신고가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교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과세기간, 그리고 신고 납부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사업자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의 거래나 이제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랑은 다르게 이제 단일 기본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의 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업자랑 이제 뭐 간이가세자를 제외하고 이제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는 부가세 세율은 10%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한 점이 이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을 하는 자와 실제로 그 부가세를 납부를 하는 자가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이제 물건을 구매할 때 보통 이제 뭐 백화점에서 구매를 하거나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라는 그 영수 중에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부분을 확인하셨을 건데요. 부가가치세 부분도 사실 이제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지만 납부는 이제 사업자가 하게 되는, 즉 사업자는 이제 세금을 이제 징수하는 대리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약간 사업자 대표님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낼 때 이제 내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애로사항을 많이 표시를 하시는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리해서 징수를 한 금액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대표님의 매출이 아니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100만 원짜리 물건을 구매를 하시면 소비자는 이제 부가세 별도로 해서 110만 원을 지불하게 되시거든요. 이제 110만 원을 지불을 하시고 이제 다른 매입 사항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신다면은 이제 10만 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서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납부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이제 부가율이라는 개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가율이라는 개념을 확인하시면 이제 내가 이제 매출에서 예를 들어서 뭐 6%, 뭐 적게는 3% 가량 이제 따로 빼놓으면 다음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이제 아무래도 부가세 신고 금액이 이제 클수록 조금 이제 납부를 하는데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을 최소화하시려면 이제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 6%나 7%, 업종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 금액을 이제 조금 다른 계좌에 납두시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그 금액을 납부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같은 경우에는 간이가세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쉽게 말해서 이제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 납부할 세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매출세액은 내가 이제 받은 세금, 내가 받은 부가세 마이너스 내가 낸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이
결국에 내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납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님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가세 신고가 뭐 늦게 되거나 이제 무신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납부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산세가 부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절세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 단계별로 이렇게 쌓이는 구조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그리고 소매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이렇게 거래 단계별로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 이익으로 해서 이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그 창출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이제 부가가치세가 단계별로 쌓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고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 즉 사업자는 세금 징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때 누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신고 의무가 있으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에는 이제 일반 과세자 그리고 간이 과세자라고 나뉘는데 사업자 유형에 이 두 가지 유형이 포함되는 개념이 과세 사업자인 겁니다. 즉 이제 영리성을 불문하고 사업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다면 그분은 이제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면세 사업자인 경우도 있는데 뭐 야채를 판매하신다거나 과일을 판매 그리고 이제 뭐 생선을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면세 사업자도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 부가가치세법상 이제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되시는 거고 이제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이제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이제 부가세 신고가 아닌 사업장 현황 신고를 이제 2월 달에 진행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런 미가공 식료품 판매업, 쌀 채소 그리고 뭐 의료 제공업 물론 여기 의료 제공업 같은 경우에는 피부 미용 같은 과세 사업은 별도 과세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많이 이제 헷갈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 임대업입니다. 이 주택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용 건물을 임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가세 면세가 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실무상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쉐어하우스나 에어비앤비 같이 이제 다수를 상대로 이제 숙박업을 영위를 하는데 이제 주거용 건물을 임대를 하면 이것을 부가세 면세를 하냐 아니면 과세를 하냐 라고 좀 헷갈리셔가지고 이제 대표님이 이제 면세 사업자로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국세청 관련 법령이나 예규에 따르면 이제 아무리 주거용 건물을 내가 임차를 해서 에어비앤비를 이제 사업을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거는 부가세 과세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면세 사업이 아니라 과세 사업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 이렇게 이제 사업의 유형을 부가세 과세냐 면세냐 헷갈리시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이게 헷갈려서 만약에 부가세 신고를 지금까지 안 했으면 이제 매출액의 10%가 부가세로 납부를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그 납부하셔야 되는 세금의 이제 10%의 가산세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쌓이고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또 쌓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업자를 내실 때는 이제 내가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따라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부가세를 내야 되는지 아니면 부가세를 안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구분을 하신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지금 수업 중에 질문이 와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주택임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주택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주택임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숙박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을 임대를 하는 거랑 이제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당사자가 이제 다수이냐 아니면은 이제 1대1 거래이냐 이런 차이점도 있고 이제 뭐 그 청소비나 이제 집기 비품에 대해서 누가 이 비용을 부담을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분 기준에 따라서 이제 좀 부가 주택 임대업에 해당하냐 숙박업에 해당하냐 이거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판례에서 이제 제시한 기준을 그 기준으로 제시한 기준으로 내가 주택 임대에 해당하는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시면 조금 더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또 물어보실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 과세랑 면세가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10%로 해가지고 이제 부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는 발급 가능하고요.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도 발급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가세자라고 사업자 등록증에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간이가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6이나 세무서에 전화를 해보셔가지고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한 간이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용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영위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온라인 쇼핑몰을 영위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삼성 노트북을 구매를 했어요. 삼성 노트북을 구매를 한다면 이 22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20만 원 부가세 공제는 되고 제가 만약 이걸 330만 원에 판매를 한다면 이제 이 220만 원 공제되고 매출세 300만 원에 대해서 30만 원에 대해서 차감이 되니까 10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면세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가세에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납부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금 계산서는 발급을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제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좌측 이제 아마 사업을 영위하시다 보면 아마 여러 번 보실 수가 있으신데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게 세금 계산서인지 계산서인지에 따라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중간 부분에 그 문서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가 이제 부가가치세가 이제 있냐 없냐 그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부가세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부가세가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가 부담을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제 쌀을 판매를 하시거나 이제 의료비 그리고 이제 등록된 학원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세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면세로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부가세 과세가 될 수도 있고 면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관계가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부가세 과세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이제 영세율, 그러니까 부가세를 안 내고 환급을 받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사업자라고 하신다면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영세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건을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국외에 용역을 공급하시는 경우에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이 돼서 이제 매출세액이 아예 없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 대해서 매출액이 1억 원이고 이 1억 원에 대해서 모두 이제 수출한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수출한 것에 대해서는 부가세는 받지 않고 오히려 제가 물건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액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 환급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이제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라고 해서 그 물건 그 용역이 이제 소비가 되는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시키자라는 이제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을 수출하는 경우 이제 소비자에게 이제 그 물건이 이제 이전될 때 재화가 공급이 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수출이 되었을 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수출이 되었을 때는 아직 소비자에게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직 부가가치세를 아직 부과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영세율이 주로 적용되는 그 주요 대상 같은 경우에는 수출되는 물건, 그리고 국외 제공 용역, 그리고 선박 항공기 내에서 공급하는 물건 등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될 게 이 국외 제공 용역인데 보통 이제 국외 제공 용역에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입니다.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외 제공 용역에 대해서 해당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유튜버로 이제 사업자를 냈다라고 가정할게요. 유튜버로 사업자를 내면 이제 구글로부터 이제 구글 애드센스로 이제 수입을 얻는데 그 수입을 얻으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이 수익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이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이제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제가 만약에 매입하는 물건이나 용역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그냥 방에서 이제 뭐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는 이제 소통 유튜버라고 가정할게요. 소통 유튜버 이러면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임대를 하는 그러니까 임차를 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임대에서 아마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부가세가 이제 발생을 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신고할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에서도 조금 이제 예외 사항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유튜버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국에서 이제 광고비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국외 제공 용역인지 국내 제공 용역인지 이것의 구분 그리고 국외 제공 용역이라고 할지라도 외화를 직접 받는지 이런 요건이 이제 까다로운 요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세무 대리인이랑 한번 상담을 하셔가지고 조금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거래를 하신다. 인테리어나 이제 뭐 공인중개사한테 이제 용역을 이제 구매를 하다라고 가정할게요. 이제 돈을 이제 지급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실 때는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매입자 세금 계산서 발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공급을 받았지만 이제 거래처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어요. 그럼 발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이 대신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달라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는데 이 발급 요청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탈세 제보를 하셔가지고 이제 부가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이제 발급에 대해서 이제 세무서에 한번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동산 중개업에서 부가세 발행을 안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이나 발급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 경우는 보통 이제 간이가세자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 하시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부가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발급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그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시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거든요. 그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그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제 메모를 하셔가지고 홈택스의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홈택스 상태 조회
거기를 클릭하셔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누르시면 이 사업자가 현재 간이과세자인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인지 일반 과세자인지 그리고 폐업 사업자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든지 이런 제도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부가가치세는 4번 납부를 한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2번 신고를 하시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번 신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 4번 신고를 하시면 분기마다 신고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1분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 기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앞선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일기 예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일기 예정에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상반기 전체에 대해서 이제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이제 확정하신다. 법인과 개인이. 하지만 이제 이렇게 개인 사업자는 이제 연 2회,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연 4회 신고를 하시는데 이제 물론 이제 개인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이제 일기 예정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통 이제 조기 환급을 받으시거나 이제 기중에 이제 뭐 2월 중이나 뭐 3월 중에 폐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부가세 신고를 좀 더 일찍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일반 사업자나 이제 소규모 법인, 그러니까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이 이제 1.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 신고 의무가 없는데 이런 예정 신고 의무가 없으면은 국가에서 이제 예정 고지라고 해가지고 이전에 납부를 했었던 금액의 절반 금액을 이제 예정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기 확정에 제가 예를 들어서 부가세를 100만 원 납부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100만 원 납부를 했다면 이 2기 예정에 이제 신고가 아니라 고지라고 한다면 2기 예정에 이제 50만 원을 납부하라고 이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이제 10월 25일까지 이 50만 원에 대해서 납부를 하시면 이 50만 원 납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이제 이기 확정의 부가세 신고할 때 이제 차감이 돼서 이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정고지세액은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예정고지세액에 대해서 조금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놓치시고 납부기한을 놓쳐서 나중에 이제 납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예시를 들었다시피 이제 이 100만 원에 대해서 50만 원의 예정고지세액이 발생하셨으면 이 납부기한을 이제 빼는 순간 이제 이 납부세액의 3%가량은 최소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정 고지세액 같은 경우는 꼭 체크를 하시고 내가 분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기 마지막 달에 다음 달 25일 즉 1, 4, 7, 10 1470 각 해당하는 월에 25일에 내가 부가세를 납부를 했는지 아니면 환급을 했는지 꼭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꼭 살펴보시고 만약에 내가 부가세 납부를 안 했었던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은 꼭 세무대리인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예정고지에 대한 우편이 아마 보통 사업자로 이렇게 가는데 그걸 놓치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해당하는 1470 이 해당하는 월에 25일에 내가 부가세를 납부했는지 아니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가세를 더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 이 부분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업자에서 확정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겸용 사업자로 이제 전환되셨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에서 5월부터 과세 면세 겸용 사업자로 전환하셨으면 일기 확정에 대해서는 5월부터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매출에서부터 6월 매출까지 이제 부가세법상 이제 면세 수익 금액을 기재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제 아마 이제 실제 서면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뭐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 홈택스에서는 이제 이 면세 수익 금액에 대해 잠시만요. 이 면세 수익 금액에 대해서 면세 수익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 이 5월부터 6월까지의 면세 수익을 이제 신고를 하시고 1월부터 4월까지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그리고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전체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한 번만 진행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가세자가 있고 그냥 간이가세자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사업자 모두 이제 1월 25일에 부가세 신고를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가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급한 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제 이 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시잖아요. 이러신 경우에는 이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셔가지고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과세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인데 이제 보통 이제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되시거나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되신다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재고 매입세 공제라든지 재고 납부세 공제라든지 제가 만약 미리 세금을 이제 공제를 받거나 납부를 한 건이 있으면은 제가 오히려 이 과세 유형이 전환됨으로써 재고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제 일반 가세자에서 간이 가세자로 바뀐다. 근데 그 직전에 어떤 비품이나 이제 구축물을 취득을 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은 게 있으면 이제 오히려 부가세를 내가 간이가세자로 바뀔 때 이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간이가세자로 바뀌는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중요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만약에 부가세 공제를 받은 게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간이가세 포기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계속 일반 가세자를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 가세자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간이가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게 유리한지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이 두 가지 비교를 하신 내용 중에 나는 일반 가세자로 유지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환급을 받겠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가세자 이제 유형 전환 통지서가 오실 건데 뭐 5월 말이나 6월쯤에 그때 이제 간이가세 포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이가세자 분류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뭐 행정사도 간이가세자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우선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부가세법상 이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연 매출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시라면은 이제 부가세를 납부를 안 하셔도 되시고 그리고 이제 연 2회 신고하는 걸 1회로 낮추는 등 이제 부가세법상 제반 의무를 안 하셔도 되시는 이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많이 이제 규제랄까요? 이 요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요건도 있고, 지역 요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임차하는 그 주소지 면적 요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종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업종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일반 가시자 사업자가 있다면 물론 업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뭐 택시 사업이라든지 미용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될 수 있지만 일반 과세자 사업장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업자를 신규를 낼 때, 단독으로 사업자를 낼 때, 이때는 무조건 일반 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내가 이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 신규로 창업할 때는 간이로 사업자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법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예외란 게 아주 많기 때문에 그 예외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꼭 살펴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제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간이가스자가 가능한가요? 이거는 제가 한번 법문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그 간이가스자가 적용이 안 되세요. 보통 이제 변호사업이나 뭐 의사 그리고 뭐 세무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세법상으로도 복식부기 의무자로 바로 보고 그리고 이제 부가세법상 간이가스자로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업종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롭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이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여기에 이제 메시지로 적어주시면 제가 이제 바로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택스 전자신고가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세무서에 방문을 해주신다거나 이렇게 직접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이제 세무대리인에게 이제 위임을 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손택스 신고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손택스 신고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으시고 이왕 하실 거라면 홈택스나 이 방법 이중의 선택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홈택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계속 개편이 돼가지고 좀 납세자가 불편하실 수는 있으신데 그래도 이제 뭐 PC로 이제 어떻게 내가 이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메뉴를 어떻게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게 미리 채움 서비스라는 게 있어서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라든지 사업용 카드에 대해 현금 영수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리 채무 서비스를 사용하신다면 이 홈택스에서 이제 전자신고를 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부가세 신고 기간 때 각 세무서마다 이제 부가세 신고를 도움을 주는 신고 도움 창구를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신고 도움 운영 창구에는 아마 뭐 세무서마다 조금 다른데 이제 신고 도움을 무료로 물론 이제 막 노인분들은 이제 100%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외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노인분들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무서에 방문해 주시면 어떻게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지 신고 도움 창구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지라도 사실 그분들이 이 홈택스 전자신고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에 이제 그 세무서에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이 홈택스 전자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꼭 유념하셔야 되실 부분이 있는데 이 전자신고를 하실 때 내가 만약에 종이로 세금 계산서 받으신 게 있거나 종이로 계산서 받으신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겨가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 이 카드 내에 대해서 내가 홈택스에 등록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는 도움을 주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걸 일일이 다 내,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카드사에 문의를 해주셔가지고 엑셀 자료를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종이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직접 진행하시거나 아니면은 세무 대리인에게 신고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보통 이제 일반 과세자, 그리고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이 질문은 이거 하고 말씀드릴게요. 예. 일반 과세자나 이제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간 매출액이 이제 1억 400만 원 이상이시면은 이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시고 1억 400만 원 미만이시라면은 간이 과세자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1월 달에 1월 달에 사업자를 낸다라고 할게요. 26년 1월 달에 사업자를 냈다면 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제 부가세를 포함한 모든 매출 이거를 이제 공급대가라고 표현하는데 이 공급대가가 이제 1억 400만 원을 초과한다, 넘는다. 예를 들어서 이제 1억 10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27년 7월 1일부터 저는 다른 요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이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러신 경우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통신 판매업을 영위하신다. 이제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간이가스자가 적용되시기도 하는데 이 온라인 쇼핑몰을 진행을 하실 때 이제 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간이가스자가 적용이 되셔가지고 이제 10월이나 11월 때쯤에 내가 지금까지 이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계산을 했을 때 만약에 1억 400만 원이 12월에 넘을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내년 7월 1일부터는 부가세법상 이제 세금 계산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을 꼭 받아주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간이가세자에서 일반 가세자로 전환이 되시면은 부가세 납부 부담이 최소 6배 이상은 발생합니다. 최소 6배 이상은 부가세가 더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간이가세자에서 일반 가세자로 바뀌시고 그 다음 그 7월 1일부터 바뀌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한 번에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하반기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를 하실 때 너무 많이 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내가 이제 10월이나 11월 때쯤에 이제 이 매출액에 대해서 이제 1억 400만 원이 이상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 보시고, 아, 내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라고 하신다면은 어떻게 부가세를 절세를 해야 될지 미리 좀 세무 대리인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약간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게 좀 더 절세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제 혜택이 크다 보니까 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뭐 광업, 일부 제조, 그리고 도매업 같은 경우에는 간이가세자가 배제가 되고 뭐 부동산 매매업, 과세 유흥 장소, 그리고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간이가세자가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적인 질문이라 가지고 나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메모는 해놓고 예, 나중에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이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일반 가세자랑 다르게 이 업종별 부과율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업종별 부과율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업종별 부과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1.5에서 4% 정도 이렇게 부가세 세율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하신데 여기 보시면 매입세 공제가 일반 가세자는 전액 공제가 되는데 간이 가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되거든요. 매입세 기준으로 한다면 5.5%만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100만 원의 물건을 구매를 하신다면 부가세 포함을 해가지고 간이 가세자라고 했을 때 이 100만 원 매입세액의 5.5% 그러니까 5만 5천 원만 1,100만 원을 구매를 해도 5만 5천 원만 부가세 공제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제가 만약에 그래서 이 재화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올해 7월 1일에 간이가스자에서 일반 가스자로 바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만약 올해 이제 간이가스자에서 일반 가스자로 바뀐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가스자는 전액 공제가 되잖아요. 간이가스자는 이렇게 매입액의 일정률만 공제가 되고 일반 가스자에서 공제를 받는 게 더 그 절세 효과가 크시기 때문에 만약에 6월 달에 매입을 아니라 7월에 매입을 하시면 절세 효과가 훨씬 크시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 가스자로 전환되실 거라면 오히려 매입을 조금 계획을 미루셔가지고 7월에 하시는 게 훨씬 더 절세에 유리한 의사결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세금 계산서 발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무가 있고 무조건 이제 발급을 해 주셔야 되시고 이제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4,800 이상만 이제 의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신고 횟수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1회. 이제 납부 의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기서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도 있는 게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 4,800만 원 미만의 매출을 가지시더라도 부가세 면제되는 게 없습니다. 오직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것은 이 4,8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가 간이가세자인데 1년의 매출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4,800만 원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부가세 납부는 안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간이가세자 세금 계산 방법 얘기하기 전에
학교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도 간이가스자 신청 가능한가요? 잠시만요. 학교에서 이 학교의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국세청에서는 간이가세 배제 기준이라는 걸 고시를 하거든요.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발간을 합니다. 간이가세 배제 기준이랑 기준을 이제 인터넷에 쳐보면은 나오거든요. 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아마 간이가세 배제 기준이 있을 건데 그 기준을 한번 보시고 그 학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만약에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지역을 이제 세세하게 이제 나눠서 그 지역이 간이가세가 적용되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나누는데 만약에 적용되시는 지역이시라면은 이제 간이가세가 신청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1억 400만 원 기준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공급 대가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간이가스자 세금 계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업종별로 이제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나 이제 일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40%, 그리고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15%의 부가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되는데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에요. 즉,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이제 제가 4,8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으로 이제 매출을 가지셨다면 이제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된다 할지라도 신고에 대한 의무는 꼭 있기 때문에 꼭 부가세 신고는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부가세나 뭐 양도세나 뭐 소득세나 어떤 세금에 대해서도 기한 내에 신고서는 무조건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왜 기한 내에 제출을 하시는 게 좋냐면 이제 가산세 같은 경우에도 최소 50%가 감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산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절세 효과를 꼭 한번 놓치는 게 안 좋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걸 약간 뭐랄까요? 지상과업이라고 할까요?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지상과업처럼 기한 내에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 뭐 법인세 신고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사업자를 내실 때 일반 과세자가 유리할지 그리고 간이 과세자가 유리할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하시면은 보통 이제 일반 과세자가 유리한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이제 초기에 매입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B2B 거래가 주요 거래인 경우 그리고 세금 계산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거래처가 있다면 그런 경우가 있다면 무조건 일반 가스자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간이 가스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가세 부담이 이제 일반 가스자에 비해서 최소 이제 6분의 1 이하로 이제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간이가세자로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 이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이제 부가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떤 거래 유형으로 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면 이제 일반 가세자로 사업자를 발급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경우에는 사실 간이 가스자가 유리하긴 하세요. 하지만 이제 일반 가스자가 유리한 경우는 가끔씩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인테리어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이제 지출하셨으면 이제 그 금액을 이제 그 금액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오히려 환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초기에 이제 얼마나 이제 매입이 발생하는지 만약에 1억 원 이상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꼭 살펴보시는 게 좋으시고 이제 만약에 일반가 시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업자 등록을 간이로 할지 일반으로 할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예, 이렇게 과세 유형은 이제 어 이렇게 과세 유형 통보가 오거든요. 만약에 일반에서 이제 간이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뀐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제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물론 간이가세 배제 기준에 따라서 또 이렇게 과세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7월 1일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다른 요건이 다 괜찮은데 갑자기 이제 내가 임대하고 있는 곳이 간이가세 배제 기준에 추가돼. 그렇다면 전환 시점이 1월 1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그 전달 아니면 전전달에는 이제 국세청에서 이렇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매입에 대해서도 꼭 이 시기를 한번 조절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간이가세자에서 일반 가세자로 이제 전환이 되실 때는 이제 재고나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재고 매입세 공제라고 해가지고 부가가치세를 조금 더 추가로 공제받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 가세자에서 간이가세자로 전환될 때는 매입세 내가 이제 일반 가세자에서 매입을 했었던 내역에 대해서 간이가세자로는 조금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은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이 임대차 계약서거든요. 이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꼭 챙기시고 만약에 내가 사업장을 임차를 안 하신 게 아니라 이제 내 주소지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 주소지에 대해서 다른 사업자가 없다는 가정하에는 그냥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실 때는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상호명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세요. 만약에 이제 그리고 그 상호명은 꼭 한국어로 첫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텍스, 그러니까 TAX라는 그 영어 상호명을 처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텍스 하시고 그다음에 괄호 열고 TAX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시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실 때 같은 관할 구역 내에 상호명이 동일하면 그 상호명을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꼭 한번 살펴보시길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는 이렇게 홈택스로 신고를 하시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분증이 필요하시고 만약에 이제 전대차 계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건물주로부터 바로 이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신 게 아니라 임차인으로부터 이제 뭐 일부 공간 아니면 임차한 공간 전체를 이제 전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전대한 경우에는 전대 동의서가 꼭 필요한데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대 동의서가 꼭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세요. 예. 그리고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월 15일에 이제 사업을 준비를 시작했다. 만약에 이제 인테리어를 3월 15일에 이제 개시를 하고 해서 이제 3월 15일에 대해서 3월 15일에 대해서 이제 4월 1일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세금 계산서를 미리 수출을 했잖아요. 컴퓨터를 뭐 구매한다거나 이런 거를 해서. 그러면은 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실 때 꼭 그러니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되세요. 그렇다면은 보통 이제 전자로 받으시거나 종이로 받으시는데 이 세금 계산서를 꼭 수취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3월 15일에 시작하시면은 적어도 이제 20일 이내에는 사업자 등록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20일 이후에 된다면은 이때 이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이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제 20일 제가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는 무조건 이제 그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에 대한 주소 이전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필요 서류를 꼭 첨부를 하시면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적용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이 적용 예시처럼 제가 만약에 이제 7월 10일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7월 10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계산서 수취한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에 대해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를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제 부가세는 이제 내가 받은 세금에 내가 받은 부가세에 낸 부가세를 제외하면 내가 그게 납부할 세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1년에 4번 부가세를 납부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1년에 2번만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신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연매출 1억 400만 원 기준으로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가 구분되고 물론 매출액 기준뿐만 아니라 업종 기준 그리고 지역 기준도 있으니까 지역 기준도 있고 뭐 사업자 보유 기준도 있으니까 이거는 꼭 한번 대리인이랑 살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이 과세자 납부 의무는 이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이제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되는 거고 4,800만 원 미만으로 이제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는 간이 과세자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내실 때는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어떤 게 유리한지 조금 궁금하시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뮬레이션 웬만한 경우는 다 간이가스자가 유리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만약에 인테리어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어갔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 가스자로 사업자를 내실지 간이가스자로 사업자를 내실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51분이라서 10분 정도 쉬고 이제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이 52분이기 때문에 3시 2분까지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